오늘 설명드릴 차량은 제네시스 G70 페이스리프트 모델입니다. 풀옵션이기 때문에 넣으시는 옵션에 따라서 기능이 약간 상이할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우선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옆을 보시면 잠금 해제, 그리고 길게 누르는 트렁크를 열고 닫는 버튼, 그리고 이거 클락션 버튼, 그리고 요거는 원격 시동 버튼입니다. 잠금 버튼을 누르시고 원격 시동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시동이 걸리게 되고요. 다시 한번 홀드 버튼을 길게 누르시면 또 시동 정지까지도 가능해요. 지금처럼 스마트 키를 소유하고 차량과 가까워지게 되면 스마트 트렁크라고 해서 경고음이 3번 울리고 트렁크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요거 끌 수도 있어요. 귀찮으시면 끄시면 됩니다. 그거는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를 닫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버튼은 트렁크를 닫으면서 차량의 도어 잠금까지 같이 해주는 버튼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트렁크에서 짐을 빼시고 바로 집으로 올라간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버튼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주유구 여는 방법인데요. G70은 이렇게 푸시 타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기준 스티어링 휠 왼쪽에 보시면 이 가운데에 버튼이 있거든요. 요걸 눌러주셔야 이렇게 주유구가 열립니다. 항상 스티어링 휠 옆에 버튼을 누르고 주유를 하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왼쪽으로 좀 돌리시게 되면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 주유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넣고 돌리시면 딱딱 소리가 나면서 잠기게 되고 이렇게 닫아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보닛 여는 방법인데요. 풋레스트 왼쪽에 보면 이렇게 측면에 요 당길 수 있는 레버가 있거든요. 요걸 한번 당기시고 이쪽에 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들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선으로 밀면서 여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으실 때는 좀 힘줘서 닫으셔야 돼요. 다음으로는 시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시트고요. 가장 위에 버튼부터 앞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허벅지 지지대가 올라오고요. 뒤쪽으로 누르시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버튼은 시트를 앞으로, 뒤로, 위로, 아래로 움직이는 버튼이에요. 그리고 이 앞쪽만 따로, 요거는 요걸 움직이는 버튼이고요. 이 앞쪽을 들면 이쪽 부분이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각도를 조절하실 수 있는 그런 버튼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버튼은 이제 등받이 각도 조절, 세우고 눕히고, 요 밑은 조절이 안 돼요. 위쪽으로만 조절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버튼은 허리 지지대입니다. 앞으로 누르시면 이렇게 움직이고요. 뒤로 누르시면 이 등판 쪽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버튼은 럼버 서포트, 이 부분, 이 측면에 잡아주는 부분을 여러분들 기준으로 위로 올리시면은 여러분들 몸 쪽으로 더 움직이고요. 밑으로 내리시면 이렇게 풀립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돼요. 조수석에는 이 버튼이 없고요. 이 볼스터 버튼이 없습니다. 요거 이렇게 3개 있어요. 다음은 차량에 탑승해서 도어 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메모리 시트를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시트 포지션하고 사이드미러 각도, 그리고 틸트와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을 다 설정하신 다음에 세트 버튼을 누르고 해당 번호를 누르세요. 그러면 이렇게 계기판에 설정 1에 저장되었습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러면 해당 번호의 그 포지션이 저장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트 버튼 누르고 2번 이렇게 누르게 되면 계기판뿐만 아니라 내비게이션 화면에서도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알 수가 있어요. 다음은 도어 쪽입니다. 이 버튼은 사이드 미러를 수동으로 접혔다 폈다 하는 버튼이고요. 다음은 LR, 어떤 사이드 미러를 조정할 거냐, 혹은 후진 기어를 넣었을 때 어느 쪽 사이드 미러를 하향으로 더 비출 거냐를 선택하시는 버튼입니다. 우선 운전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시려고 한다면 L 쪽으로 놓으시고요. 위, 아래, 바깥쪽, 안쪽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고, 이 상태에서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이쪽이 틸트가 더 많이 됩니다. 밑에 쪽으로 더 꺾여요. 여기서 나는 더 땅을 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쭉 내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번 내려두시면 다음에 예를 들어서 D를 넣었다가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여러분이 조절하셨던 각도를 기억해서 밑으로 비춰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R 쪽에 놓으시면 조수석 쪽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는 겁니다. 동일하게 바깥쪽, 안쪽, 위, 아래. 그리고 R로 선택한 다음에 후진 기어를 넣게 되면 양쪽이 틸트가 되지만 그래도 이쪽이 더 하향을 좀 더 많이 비춰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역시나 각도 기억도 동일해요. 자, 그 밑으로는 이제 문을 열고 잠그는 버튼이고요. 그리고 전좌석은 다 원터치 윈도우가 작동이 됩니다. 한 번만 터치하면 이런 식으로
문이 열리게 되고 한 번만 딸깍 올리게 되면 이렇게 유리가 닫히도록 되어 있어요. 뒷좌석도 동일하고요. 이 버튼은 차일드 락 버튼인데요. 한번 눌러서 여기에 주황불이 들어와 있으면 이제는 2열에서 창문도 못 열고 문도 못 엽니다.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이 개문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 아이라든지 혹은 요새는 반려견도 많이 태우니까 버튼을 눌러 놓으시면 사고 방지에 도움이 좀 되실 거예요. 다음은 스티어링 휠 8시 방향에 있는 3개의 버튼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가운데 버튼은 주유구 여는 버튼이고요. 오른쪽은 트렁크를 열고 꾹 누르고 계시면 닫힙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닫으시려고 내리실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는. 요거는 이쪽 계기판의 밝기를 설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 위치 조정은 여러분들이 앉으신 왼쪽을 보시면 이런 버튼이 있을 겁니다. 여기 위, 아래, 빼고, 넣고 요렇게가 다 가능해요. 다음은 스티어링 휠 주변 버튼들인데요. 왼쪽에 레버를 보시면 역시나 이 헤드라이트를 끄고 오토로 하고 켜고 미등 켜고 헤드라이트까지 켜는 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오토로 놓고 다니시면 무리 없이 저녁이 되면 켜지고요. 낮이 되면 꺼지니까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고, 오토로 켜진 상태에서 한번 차 앞쪽으로 밀어주시면 이렇게 오토라는 글자가 생기게 되면서 오토 하이빔이 켜지게 돼요. 이럴 때는 주변에 조도가 낮거나 할 때는 상향등을 비춰주고 앞에 차가 온다거나 조도가 좀 밝아지면 자동으로 꺼주는 기능이고요. 이걸 끄시려면 다시 한번 밀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쪽에 아까 전에 오토라는 글자가 사라졌죠. 그리고 한번 당기시게 되면 상향등 그리고 방향지시등 역시나 원터치로도 현재는 3회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3회만 깜빡이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 5, 7회로 설정이 가능해요.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와이퍼 모드 오프, 오토, 로우, 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오토로 놓으시고 3단계로 되어 있을 텐데 3단계로 해도 너무 좀 방정맞다라고 하시면 2단계나 1단계로 줄여주시면 되고요. 3단계인데도 너무 부족하다라고 했을 때 4단계, 5단계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것도 속도 감응형이기 때문에 속도가 낮으면 아무리 이렇게 돼 있어도 막 움직이지 않아요. 똑똑하게 잘 만들어 놨고 이 레버를 여러분들 몸쪽으로 당기시게 되면 이렇게 앞쪽 워셔액이 나옵니다. 그리고 밀 수는 없어요. SUV가 아니니까. 보통 SUV들은 차 앞쪽으로 밀게 되면 후면에서 워셔액이 나오고 와이퍼가 움직이는데 그런 기능은 없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핸들 뒤쪽에 보면 마이너스, 플러스 패들 시프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수동으로 변속을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운전자 기준 왼쪽 패들 시프트를 몸쪽으로 당기시면 기어가 한 단씩 내려가고요. 오른쪽 패들 시프트를 당기시면 한 단씩 올라갑니다. 그리고 수동 기어 변속에서 자동 기어 변속으로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플러스 패들 시프트를 길게 누르고 계시면 수동으로 변속하다가도 자동으로 자동 변속기로 넘어갑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기어 노브를 한 번 더 이렇게 뒤쪽으로 당겨 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수동에서 자동 기어 변속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방법들이 있는데 그거는 설명서 자세히 읽어보시면 나오고요. 자, 핸들 왼쪽에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 및 이쪽 계기판 화면 설정 버튼이고요. 오른쪽에는 인포테인먼트 관련 버튼들이 모여 있습니다. 우선 이 버튼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가 아닌 곳에서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실행시키는 것, 그리고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에서 HDA 고속도로 주행 보조 장치를 켜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70km로 주행하다가 이걸 누르시게 되면 현재 주행하고 있는 속도로 세팅이 돼요. 고속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조향 보조까지 같이 켜지게 되지만 일반적으로 국도에서는 이 조향 보조까지는 같이 눌러주셔야 조향 보조를 같이 해줍니다.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사용하실 때 혹은 HDA 사용하실 때 속도 조절은 이 아래 위로 올리는 레버를 사용하고요. 짧게 올리면 1km/h 단위로 움직이고 길게 이렇게 하고 계시면 10km/h 단위로 속도가 조절이 됩니다. 그리고 차간 거리는 이 버튼으로 조절을 하게 되고요. 4, 3, 2, 1단계로 조절이 돼요. 그리고 이 버튼이 조향 보조 기능뿐만 아니라 길게 누르고 계시면 LFA라고 불리는 차선 유지 장치를 켜고 끌 수 있습니다.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게 꺼진 거고요. 길게 누르시면 이렇게 회색으로 변경이 되는데 젖대가 켜진 겁니다. 속도는 60에서 200km/h 사이에 작동이 되게 돼 있어서 예전처럼 저속에서 잘못 작동하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일시 정지하는 방법은 이 버튼 한번 앞쪽으로 눌러주시거나 브레이크를 한번 톡 밟아주시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의 설정 속도가 회색으로 변하면서 일시 정지가 되고요. 다시 설정하는 방법은 이 버튼을 누르시거나 속도의 변화폭이 크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위로 올려주시면, 예를 들어 60km로 설정했다가 지금 80으로 달리고 있는데 80으로 다시 설정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일시 정지된 상태에서 이걸 한번 올려주시면 다시 켜진
꺼지면서 현재 속도로 다시 세팅이 되게 됩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랑 HDA 차이점이 뭐냐면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작동하는 HDA 같은 경우는 앞차가 정지하면 같이 정지하고 출발하면 자동으로 같이 출발해요. 차간거리에 맞춰서. 근데 도심에서 혹은 국도에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앞차가 서면 같이는 서줍니다. 근데 앞차가 출발한다고 차가 알아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이 버튼을 한번 올리시거나 엑셀을 한번 톡 밟아주셔야 차간거리에 맞춰서 따라서 출발해요. 요거는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여기 문서같이 생긴 버튼은 이렇게 한 번씩 누르시면 이 계기판 가운데 표시된 정보가 바뀝니다. 총 3가지 종류가 있고요. 여기 OK 버튼, 이렇게 돌릴 수 있는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를 이렇게 돌리시면 다양한 정보가 나와요. 현재 구동 방식들도 볼 수 있고 뭐 이런 정보들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고, 이 OK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초기화가 돼요. 이런 식으로 누적 정보도 이렇게 초기화를 시킬 수 있고요. 그리고 현 주행 정보 뭐 이런 식으로 다 초기화가 됩니다. 이 누적 정보는 9,999km까지밖에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000km 뭐 넘어서 계속 안 넘어간다고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오른쪽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드 버튼은 즐겨찾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버튼 들어가셔서 모드 버튼이 있거든요. 핸들이라고 써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블루투스 오디오랑 지니뮤직, 멜론을 설정했다고 했을 때 한 번 누르면 블루투스 오디오, 2번 누르면 지니뮤직, 3번째 누르면 멜론,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다중 선택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서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유선으로 사용하신다면 요거 홈 프로젝션을 설정을 하시고 한번 누르시게 되면 연결이 돼 있다면 실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음성 인식 버튼. 단국대학교 안내해줘.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너무 더워. 공조의 통풍 시트 설정을 변경할게요. 창문 열어줘. 창문을 열게요. 근데 운전석밖에 안 열리네요. 창문 닫아. 창문을 닫을게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내비게이션 목적지 설정하실 때 쓰시면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불과 한 3, 4년 전만 해도 이 인식을 그렇게까지 잘 하진 못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잘해요. 믿고 사용하셔도 된다. 자, 요거는 볼륨 조절 버튼입니다. 요걸 한번 누르시게 되면 음소거가 돼요. 그래서 볼륨 조절 여기서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이걸로 채널 탐색, 블루투스 오디오를 들으시고 노래를 들으신다면 이걸로 다음 곡, 이전 곡을 넘기실 수가 있는 거죠. 요것도 즐겨찾기 버튼입니다. 요거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근데 다중 선택은 안 되고요. 예전에는 전화 끊는 버튼이 있었잖아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이 하나로 전화를 걸고 끊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꽉 찬 별표 모양의 버튼에 예를 들어서 이거를 할당해 놓으면 이제는 이걸로 끊는 거죠. 그리고 프라이버시 모드, 음성 메모 등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맵 버튼을 여러분들이 할당을 했다라고 하면 요걸 누르게 되면 바로 지도 화면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는 말씀드렸듯이 한번 누르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 전화번호부에 있는 혹은 통화 기록에 있는 정보들이 나오게 됩니다. 요걸로 왔다 갔다 하신 다음에 누르시면 전화가 걸리고, 끊으실 땐 다시 한번 누르시는 거예요. 다음은 기어 노브 주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는 자동으로 걸리기는 하지만 수동으로 걸 때는 이렇게 여러분들 기준 위쪽으로 당겨주시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요거는 주차 보조 시스템 켜고 끄는 거, 오토홀드 버튼입니다. 한 번씩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계기판에 오토홀드라는 글자가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들께서 예를 들어 주행을 하시다가 이렇게 브레이크에 한번 발을 꾹 밟으시게 되면 이렇게 초록색 글자로 뜨면서 지금처럼 D드라이브에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밟지 않은 상태에서 차가 이렇게 정차해 있게 됩니다. 신호 대기할 때 상당히 유용하고, 저는 오르막길에서도 좀 종종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시동을 껐다 켜도 다시 누를 필요 없이 기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쪽에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도 전방 탑뷰, 전방 뷰, 전방 측면 뷰, 그다음 후방 카메라, 여기에는 탑뷰, 여기는 후방 카메라, 서라운드 뷰가 없어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 어떤 걸 표시할 건지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모드 돌려보시면 양쪽으로 다 조절을 하실 수 있고, 예를 들어 에코에서 드라이브 모드를 오른쪽으로 한 번씩 돌리게 되면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렇게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역방향으로 움직이게 되면 다시 위로 올라가요. 커스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설정을 따로 하실 수가 있어요. 설정을 누르시게 되면 여기에 파워트레인,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 이거는 또 사륜 모델이니까 사륜을 어떻게 설정을 할지, 스포츠, 에코, 스티어링 휠도 스포츠로 하고 싶다, 스포츠 플러스로 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드라이브 모드를 이렇게 쉽게 사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요거는 차체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겁니다. 보통은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텐데 한번 누르면 이렇게 제한됐다고 나와요. 또 길게 누르고 계시면 아예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켜지는 거고요. 법적으로 차량에 시동이 걸리면 무조건 차체 자세 제어 장치가 켜지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버튼은 건드리실 일이 거의 없어요. 다음 기어 셀렉터는 처음에 P는 이렇게 누르시면 되고요. 언락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변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위로 올리시면 N. 후진 기어 넣으실 때는 역시나 누르고 이렇게. N은 이걸 누르지 않아도 들어가는데요. D나 R은 이 언락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는 잘 유의해서 실수가 없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무선 충전 패드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올려놓으시면 여기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서 충전이 시작되고요. A타입 USB랑 12V 파워 아울렛 이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공조 패널 볼 텐데요. 온도 조절은 굉장히 편하게 좌우로 돌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가 채워져 있는 것 같지만 좀 뚫려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간이 좀 있습니다. 다음으로 오토 에어컨 세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로 조절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정한 온도에 맞춰서 차가 알아서 설정을 해주니까 엄청 편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오토 에어컨의 세기를 좀 더 세게 3단계로 느리게 되면 바람이 좀 더 세게 나옵니다. 요거는 공조를 끄는 버튼, 요거는 성해 제거 버튼이에요. 전면 윈드실드, 앞 유리와 1열의 측면에 성해가 꼈을 때, 물론 오토 디포그 기능이 있어서 잘 끼진 않지만 갑자기 낀다고 했을 때는 이 버튼을 당황하지 말고 누르시면 됩니다. 시야가 안 보이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이 버튼으로 꼭 성해 제거를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내기, 외기입니다.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으면 내기 모드, 불이 안 들어와 있으면 외기 모드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네시스 차량들은 보통 워셔액을 뿌리거나 터널 진입 전에 내기 모드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영상 4도씨 미만에서는 작동하지 않으니까 겨울철에는 안 돼요. 그래서 요거는 고장난 거 아니니까 요런 건 알아주시면 좋고요. 요거는 뒷유리 열선하고 사이드미러 열선을 같이 켜는 버튼입니다. 다음으로는 통풍 시트를 사용하는 방법, 밑에를 터치해 주시면 되고요. 열선 시트도 이 상태에서 위를 터치해 주시면 3단계로 조절이 돼요. 바람의 방향, 위쪽, 몸쪽, 다리 쪽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 핸들은 이렇게 2단계로 되어 있고요. 풍량을 수동으로 조절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바람 개비 모양 큰 게 센 거고요. 작은 걸 누르시면 바람의 세기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이쪽은 에어컨을 끄고 켜는 버튼인데 오토 에어컨을 작동시켜 놓으시면 이건 건드리실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 싱크 버튼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불이 들어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수석은 23.5도, 운전석은 20.5도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 상태에서 싱크 버튼을 누르시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도 맞춰주고요. 이렇게 누르는 것뿐만 아니라 조수석 온도를 그냥 임의대로 조절을 하시게 되면 온도가 따로따로 조절이 됩니다. 이 상태에서도 싱크 버튼 누르면 운전석 온도를 기준으로 조수석 온도까지 맞춰주게 되는 거죠. 편리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무 모양은 실내 미세먼지 감도를 인식하고 이런 걸 텐데 누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조수석도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키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이 설정한 온도에 따라서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차량 들어가셔서 공조로 들어가시면 여기에 열선 통풍편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연동 자동 제어에 들어가셔서 핸들 열선하고 운전석 시트 열선 통풍을 켜두시면 시동을 켰을 때 켜져 있어요. 이런 식으로 대신 운전석만 됩니다. 요거 공조 터치 패널 위쪽을 보시면 이렇게 피아노 건반처럼 누를 수 있는 버튼이 8개가 있습니다. 우선 처음에 이 왼쪽에 보시면 파워가 있거든요. 이걸 길게 누르시면 이 화면이 꺼지게 되고요. 다시 한번 길게 누르고 계시면 화면이 켜져요. 그리고 짧게 누르면 이런 지금 현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오프가 되고요. 볼륨 조절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른쪽이 키우는 거, 왼쪽이 줄이는 거. 그리고 이 옆에 작은 이 구멍이 있거든요. 이걸 리셋할 때 여기 볼펜이나 이쑤시개 같은 걸로 이거를 찔러 주시면 돼요. 그럼 리셋이 됩니다. 요거는 맵 버튼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화면을 보고 있든 맵 버튼을 이렇게 한번 누르시면 내비게이션 지도 화면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내비 버튼을 누르시면 여기에 즐겨찾기 5개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집 등록해 놓고 음성인식을 누른 다음에 우리 집 가자
몇 번째 장소를 선택할까요? 이런 식으로 등록이 되어 있어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이 음성인식 켜고 우리 집 가자라고 하면 저장되어 있는 우리 집 주소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요거 별표 버튼, 요것도 즐겨찾기 버튼이에요. 홈부터 DMB까지 다중 선택은 안 되고요. 한 개만 선택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막 운행을 하시다가 운전자 보조 설정을 좀 하고 싶다고 하시면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능을 여기에 할당하실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시크 트랙 버튼은 라디오를 들으신다면 채널을 찾거나 혹은 블루투스 오디오로 노래를 듣고 계신다면 뭐 트랙을 넘기거나 이런 버튼인데 요새는 핸들에 너무 잘 돼 있어서 이거를 거의 쓰진 않아요. 다음에 라디오 버튼 이렇게 누르시면 라디오 뜨게 되고요. 미디어 버튼도 누르시면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미디어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안드로이드 오토나 애플 카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선으로 연결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요. 현재는 블루투스도 연결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화면이 이렇게 어둡게 나오는 거예요. 셋업 버튼은 잠시 뒤에 설명드리고 이쪽에 튠 버튼입니다. 이게 지도의 축적을 조절할 수 있는 건데 오른쪽으로 돌리시면 축적이 이렇게 가까워지고요. 계속 왼쪽으로 돌리시면 이렇게 지구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이 왼쪽 노브는 볼륨 조절이랑 파워잖아요. 근데 이 볼륨 조절이 요새는 스티어링 휠에서 전부 다 가능하기 때문에 이 버튼을 잘 안 써요. 내비게이션 안내 받을 때 이 축적하는 버튼을 더 많이 쓰거든요. 요거 두 개의 기능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다시 버튼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여기 볼륨 튠 노브가 있거든요. 요걸 누르시게 되면 위치 바꾸기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이 노브로 축적을 조절하시고 이 노브로 볼륨 이런 식으로 끄고 켜고가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쓰시는 게 더 편하실 거예요. 저도 이렇게 쓰고 있고요. 다음은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셋업입니다. 요걸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나와요. 이제 차량에 관련된 모든 설정은 이 화면에서 하시는 겁니다. 자, 우선 블루투스를 연결을 하시겠죠. 기본적으로 기기 연결 누르시고요. 기기 연결 누르시고 신규 추가 누르시면 기타 기기에 이렇게 G70이라고 떠요. 요걸 누르시면 인증번호가 나오고 핸드폰 인증번호랑 맞는지 확인하신 후에 페어링 눌러주시면 연결이 된 겁니다. 딱 이 화면이 이건 저희 PD 거고 제 거 연결이 된 거죠. 삭제하실 때는 기기 삭제 누르시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체크하고 삭제 누르시면 돼요.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하실 만한 게 차량으로 들어가세요. 처음에 운전자 보조 화면을 들어가시게 되면 주행 편이라고 있습니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 보시면 차간 거리와 가속 강도, 반응 속도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가다가 가속을 너무 세게 한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약하게 하시면 가속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요. 나는 너무 좀 불편하다, 빨리 가속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이렇게 강하게 쪽으로 설정을 해 놓으시면 됩니다. 차간 거리는 뭐 이걸로도 설정이 가능하지만 여기서도 해 둘 수가 있어요. 초기화를 눌러 보시면 다시 이런 식으로 초기화가 되고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체크를 항상 해 놓으시고 경고 방식도 핸들의 진동을 또 울릴 수 있게 해주거든요. 이렇게 해놓으시면 스티어링 휠을 잡고 있으면 진동으로 알려주니까 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고 음량도 이런 식으로 0, 1, 2, 3단계로 조절을 하실 수 있고, 그리고 노래를 크게 듣고 다니시는데 주차하실 때 좀 불안하신 분들은 이렇게 주차 안전 우선을 해 놓으시면 주차하실 때는 사운드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에 운전자 주의 경고, 요거는 뭐 별 필요가 없고요. 이 주차 안전, 주행 안전, 요거는 그냥 다 켜고 다니세요. 언제 어떻게 사고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다 켜놓고 다니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 알림을 이렇게 체크를 하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변경할 때마다 여기 옆에 화면이 나타나게 되는 거고요. 이거 싫다라고 하시면 체크 해제 하면 이젠 안 나와요. 그리고 스포츠 시트 측면 강화, 스포츠 모드를 넣게 되면 이제 사이드 볼스터가 잡아주는 건데 요것도 싫으시면 요거 체크 해제해 놓으시고요. 중립주행, 요거는 여러분들께서 에코 모드에서 이제 연비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특정 상황에서 기어를 중립으로 빼는 겁니다. 근데 다시 여러분들이 가속한다거나 이럴 때는 다시 기어가 체결이 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라는 거는 가상의 엔진음을 내주는 건데요. 뭐 시승기 같은 데서도 보여드렸듯이 끄기까지 4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헤드업 디스플레이입니다. 여러분들이 운전석에서 포지션을 잡으시고 이 헤드업 디스플레이 위치를 조정하셔야 될 거예요. 그럴 때는 영상 조정에서 높이하고 기울이기, 다음 밝기도
총 20단계로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옆에 보면 표시 정보 있잖아요. 라디오 미디어 정보도 표시를 하게 되면 제목이 나오게 되고 노래 제목도 나옵니다. 다음은 클러스터인데요. 클러스터는 이 계기판을 말하는 거죠. 화면 밝기 옆에서도 조절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조절할 수 있고, 자동 밝기 선택해 놓으시면 건드리실 일이 없으실 겁니다. 블루라이트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돼요. 사용자 설정에서 나는 특정 시간에 블루라이트를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거 눌러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클러스터 테마도 선택할 수 있는데 요거는 눌러보시면 어떤 건지 아실 겁니다. 드라이브 모드 연동이 되어 있으면 계기판의 스타일이 바뀌죠. 에코, 컴포트, 스포츠, 스포츠 플러스, 커스텀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되게 되고요. 다음으로는 입체 클러스터 눌러보시면 강하게, 그리고 보통, 끄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는 속도계의 가운데 중심이 점점 더 멀어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정차해 있을 때 강하게를 누르면 좀 눈이 아픈데 주행할 때는 그렇게 눈이 아프지 않아요. 좀 신기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도로 결빙 알림 이런 것도 좀 켜놓으세요. 안전운전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켜놓으시면 되고요. 다음은 공조입니다. 외부 공기 차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와셔액이랑 터널 구간, 기타 차단 구간에서 자동으로 내기로 돌려주는 기능을 자동으로 실행하는 거고요. 자동 환기 뭐 이런 것도 다 켜놓으셔야 돼요. 공조 스크린 햅틱, 우리가 이 공조 패널을 조작할 때 손끝에 진동으로 알려주거든요. 그럴 때 너무 세다 아니면 너무 강하다 할 때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고, 에어컨 자동 건조라고 꼭 체크해 놓으세요. 이 에바포레이터라는 곳에 물기가 생기게 되면 거기에 곰팡이들이 자라나면서 나중에 냄새가 나게 됩니다. 근데 요거는 차량의 시동을 끄면 30분 후에 작동을 해요. 그래서 그 물기를 잘 말려서 나중에 냄새가 나지 않게 도와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도에 따라서 핸들 열선, 시트의 통풍 혹은 열선을 자동으로 켜줄 수 있는 요거 사용하실 분들은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으로는 요 시트입니다. 이렇게 시트 위치 변경 알림을 켜두시게 되면 시트를 움직일 때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요새 시트에는 버튼이 워낙 많기 때문에 정말 세부적으로 나오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거 체크해 놓으시고 여기 보면서 조절하시면 어떤 버튼이 어떤 기능 하는지 친절하게 알려주니까 편해요. 그리고 스마트 자세 제어는 키랑 몸무게 입력하시면 자동으로 해주는 건데 써보진 않았습니다. 승하차 편의, 이걸 누르시게 되면 이지 액세스라고 보통은 부르죠. 시동을 끄고 차 문을 열게 되면 내리기 쉽도록 시트가 뒤로 이동하거든요. 그 이동하는 거리를 길게 할 거냐 짧게 할 거냐, 혹은 나는 그 움직이는 게 싫다 라고 하시면 끄기, 이렇게 해두시면 되고요. 핸들도 이동하는데 핸들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면 요거 체크 해제해 주시면 됩니다. 스포츠 시트 측면 강화, 아까 그거예요. 볼스터 조여주는 거. 자, 라이트, 여기서도 하나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방향지시등을 원터치로 작동했을 때 보통은 3회가 깜빡입니다. 근데 3회가 좀 부족해요. 실제로 주행해 보시면. 그래서 방향지시등을 적어도 5회 혹은 7회로 설정해 놓으면 한번 원터치로 작동했을 때 7회 충분히 뒷차 혹은 앞차에게 내가 갈 방향을 알려주니까 정말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바꿔 놓으세요. 그리고 지능형 전조등, 요것도 그 오토 하이빔이거든요. 근데 뭐 20, 40, 60 단위로 어떻게 작동할 건지 이렇게 설정이 가능합니다. 실내 버튼 조명 상시 점등, 요거는 요 버튼들에 불이 들어와요. 요거를 항상 켜놓을 거냐 혹은 뭐 끌 거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헤드램프 에스코트, 시동을 끄고 문을 잠궈도 헤드라이트는 15초 동안 비추고 있습니다. 이런 거 좋죠. 근데 안 꺼진다고 고장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요거 이렇게 체크 해제해 주시면 돼요. 다음에 도어 보시면 여기도 하나 있는데, 보통은 차를 구매하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동 잠금 해제가 시동을 끌 때로 돼 있어요. 근데 P단으로 이동할 때로 꼭 바꿔 놓으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문을 여닫는데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를 체크를 해 놓으시면 키의 잠금 해제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운전석만 해제가 되고요. 2번 누르면 전체 도어가 해제가 되게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파워 트렁크 열림 높이 이렇게 따로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 스마트 트렁크, 아까 전에 키를 가지고 차량 뒤로 가게 되면 3번 경고음이 울리고 트렁크가 열리잖아요. 그거 은근히 짜증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해제시켜 주시면 됩니다. 원격 창문 제어, 문이 잠긴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잠금 해제 버튼을 길게 누르고 있으면 윈도우가 다 열리거든요. 그리고 잠금 버튼을 길게 누르고 계시면 또 다 닫힙니다. 그거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 물어보는 거예요. 디지털 키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건 제 차가 아니라 사용을 못하지만 보통 이런 키를 가지고 다니기 싫다라고 하시면 디지털 키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드립니다. 다음 편의 보시게 되면 요거는 뭐 딱히 건드릴 게 없어요. 다음은 사운드,
들어가시면 이거는 렉시콘 사운드 패키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고음, 중음, 저음 이런 것도 세팅을 해보시게 되면 편안하게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음에 들어가시면 통화 중 내비게이션 안내가 있어요. 보통은 통화하면 내비게이션 안내가 안 나오는데 중요할 때 좀 놓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켜두시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꺼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날씨 정보 브리핑 이런 거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2열 열선 시트는 이렇게 버튼으로 3단계 조절이 가능합니다. 뒷자리에는 C타입 USB 포트가 2개가 있고요.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다양한 버튼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이쪽 하나씩 실내등을 켜는 거고, 요거는 커넥티드 서비스 이용하는 거, 그리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SOS 버튼 누르시면 되고, 전체 등 켜는 거, 그리고 문 열었을 때 실내 조명을 켤 거냐, 주황색 불이 들어와 있으면 불이 켜지는 거예요. 요거는 하이패스 길게 누르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짧게 누르면 블루투스의 음량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버튼은 한 번 누르면, 길게 누르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하이패스 카드는 이 방향으로 넣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면이 카드 뒷면이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되고, 썬루프를 조절하는 건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에서 이걸 살짝만 뒤로 미시면 이런 식으로 이 커버만 열리게 되고요. 힘을 줘서 이렇게 미시면 커버가 먼저 열린 후에 이런 식으로 유리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리 열다가 이거 한번 앞으로 밀어주시면 멈춰요. 다시 밀어주시면 이렇게 전부 열리게 되고, 세게 앞으로 누르시면 썬루프 닫히고 그 뒤에 커버까지 닫힙니다. 자, 그리고 커버만 열고 이 버튼을 차량 위쪽으로 눌러주시면 저렇게 이 사이가 열리면서 틸트만 되게 됩니다. 비 오는 날에도 사용할 수 있죠. 이렇게 누르면 저렇게 올라가고, 누르면 이렇게 다시 닫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영상은 2차 페이스리프트 된 2023년식 G70 풀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알려드렸는데요. 영상 아마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올 겁니다.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어서. 그래도 한 분이라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매하신 차량과 함께 사고 없이 행복한 추억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